거울 속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을 해도 자꾸 눈에 띄고 피부과는 비싸서 쉽게 가기도 어렵죠. 오늘은 집에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임에 나가면 다들 피부가 더 좋아 보여서 괜히 위축되고 그래서 나가기조차 싫어진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 어머님들은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본인 가꾸실 틈이 없으셨잖아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정작 피부 문제 때문에 자신있게 웃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충분히 늦추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천연 관리법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해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과의 비싼 시술 대신 집에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관리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미와 건섯의 효과적인 천연팩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또 주름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주름 완화에 좋은 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도 달라지고 있구나 하며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미와 검버섯이 문제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검버섯과 김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을 모두 기미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건석과 기미는 전혀 다른 피부 질환입니다. 서대 정식 의학명은 지루 과정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피부의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검버섯은 주로 얼굴, 손등, 팔, 가슴 등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나타나며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두꺼운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져보시면 일반 피부보다 조금 더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죠. 반면 김미의 정식 의학명은 멜라스마입니다. 김미는 피부 깊숙한 곳에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나타나는 갈색 반점으로 주로 이마, 뺨, 코, 이술, 위쪽 등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버섯과 달리 기미는 표면이 매끄럽고 평평하며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 2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의 발생 원인과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수십 년 동안 햇빛에 노출되면서 피부세포가 손상을 받고 그 결과로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검버섯이 생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농사일을 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어머님들께서 손등이나 얼굴에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70대 어머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 모자도 안 쓰고 바치를 했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얼굴이 변했다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미의 경우에는 원인이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물론 자외선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임신 중이나 폐경기,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때 기미가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도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덤버섯은 주로 한 개씩 따로따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작게는 좁쌀만 하거나 크게는 동전만큼 클 수도 있어요.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진한 검은색까지 다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미는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양쪽 밤에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거나 이마 전체에 퍼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색깔은 주로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 사이이며 여름철에는 진해지고 겨울철에는 연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모든 갈색 반점이 단순한 검버섯이나 기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이염 신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머님들, 피부에 생긴 반점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야 라고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피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피부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반점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경계가 불규칙하게 변하거나 색깔이 불균일하게 변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둘째, 반점에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 또는 가려움증이나 아픔을 느끼시는 경우입니다. 셋째, 반점의 색깔이 매우 진한 검은색이거나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반점 주변에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부어 오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60대 어머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검버섯인 줄 알고 민간요법을 시도하시다가 오히려 상처가 나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인해 피부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미나 검버섯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실제로는 다른 피부 질환이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없이 자가치료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민간요법들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떠는 위험한 방법들에 대해 반드시 알려드려야겠어요. 어머님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으신 민간요법 중에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들은 절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식초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식초의 산성 성분이 검버섯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라서 피부에 직접 바르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식초를 발라서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흉터가 남은 환자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가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검버섯에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의 산성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직접 바르는 방법입니다. 감귤류에 들어있는 산성 성분과 광독성 물질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이나 설탕으로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자극이 너무 강해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이것이 염증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치약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나 기타, 화학 성분들이 얼굴, 피부에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방법들 대신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팩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천연팩들은 실제로 많은 어머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의학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된 재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팩은 모두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이 적으면서도 검버섯과 희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팩은 들기름을 이용한 영양팩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는 들기름 큰술, 달걀 노른자 1개, 꿀 1작은술, 그리고 밀가루나 루 큰술입니다. 율가루가 없으시면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에 꿀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들기름을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나 율가루를 넣어서 걸쭉한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비타민어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항균 효과도 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죠.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순한 각질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팩을 얼굴 전체에 고루 발라주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를 이용한 브라이트닝 팩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세사민과 세산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색소를 옅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는 들깨가루 2술, 플레인 요구르트 3술, 꿀 작은 술입니다. 요구르트는 반드시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용하셔야 해요. 들깨가루에 요구르트를 조금씩 넣으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꿀을 넣고 한 번 더 저어주시면 됩니다. 팩의 농도는 얼굴에 발라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세요.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젖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톤을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구르트의 단백질 성분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죠. 이 팩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발라두신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알로에를 이용한 진정팩입니다. 알로에 알로인과 알로에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염증을 줄이고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는 알로에 겔 3큰술, 올리브 오일 1작은술, 꿀 1작은술입니다. 알로에는 직접 키우신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시중에 파는 순수 알로에 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로에 겔에 올리브 오일과 꿀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화 스쿠알렌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 팩은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어머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알로에 쿨링 효과 때문에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법은 다른 팩들과 동일하게 15분 정도 발라두신 후에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팩은 매일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순하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런 천연 팩들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경우 천연 팩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패치 테스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팩을 사용하기 전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시고 24시간 정도 기다려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 따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팩을 바르실 때는 눈 주위는 피해 발라주세요. 눈 주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해서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팩을 바른 후에는 절대로 햇빛에 바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들깨가루 팩을 사용한 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팩 후 최소 2~2시간은 실내에 계시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팩을 씻어낼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타월로 살살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팩 사용 후에는 평소보다 피부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자극적인 화장품은 피하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만약 팩을 사용한 후에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따가움,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찬물로 씻어내시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팩의 재료는 항상 신선한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달걀이나 요구르트 같은 동물성 재료는 상하기 쉬우니까
만든 즉시 사용하시고 남은 것은 버리세요. 꿀을 사용하실 때는 1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 있을 수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외부 관리와 함께 내부에서부터의 관리도 병행하셔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것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워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색소를 옅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키위 1개 정도 드시면 일일 비타민 C 필요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같으니까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킨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면 좋은데 카페인이 있으니까 저녁 늦게는 드시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변환되어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에는 피타민과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줌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일곱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들은 피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면 피부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팩을 해보시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피부 세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데는 약 28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는 더 길어져서 40대 이후에는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관리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65세 어머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면서 많이 체념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천년팩을 꾸준히 3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평소 식습관도 개선해 주신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밤에 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전체적인 피부톤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하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변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관리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큰 기대보다는 오늘도 내 피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나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2개월이 지나야 변화를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피부 상태, 나이, 생활 습관, 호르몬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과거의 자신과만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옅어지고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스트레스도 피부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리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꾸준한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시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해주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피부과 검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에게 피부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새로운 점이나 반점이 생겼을 때는 꼭 확인받아 보세요. 아무리 안전한 천연팩이라고 해도 모든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첫째, 3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기미나 검버섯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반점의 크기나 색깔, 모양이 빠르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셋째, 반점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가려운 경우입니다. 넷째,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피부암이나 악성 흑색종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현재 피부과에서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화학적 박피, 크림 치료 등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요. 천연팩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평상시 관리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자외선 차단과 꾸준한 피부 관리가 없으면 다시 악화될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부 고민 때문에 속상하셨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어머님들도 오늘부터 자신을 위한 작은 관심과 사랑을 시작해보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부족한 점만 찾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피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천연팩들이 어머님들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머님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